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3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속도를 빨리 낼 것이다 라고 금요일 날 전망을 했지만 이러한 여론과 다르게 실제로는 탄핵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이 남은 건 여당 중진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홀로 남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한동훈 테마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테마 다음에 이제는 주목을 받는 테마가 안철수 테마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종목들만 오늘도 여전히 시장에서 기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테마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종목 한 가지가 있죠. 알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8%대까지 급등세를 보였다가 살짝의 윗꼬리를 달면서 25%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코스피는 2200까지 떨어질 수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50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정치 테마 종목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미디어 종목들도 여전히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펼쳐진 다음 날 비록 해제가 됐지만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23개의 상한가 종목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미디어 종목이 한 가지가 있었죠. IMBC는 여전히 상한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매기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미디어주 전반적인 강세를 펼쳤는데요. 유튜브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고 뉴스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방송 종목들이 집중을 받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1번 키워드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의 연장선상에서 미디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쪽 테마도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따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기피국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행 기피국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 등에서도 우리나라를 조금 여행이 불가피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좀 경고를 사인을 내리는 나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 관련된 종목들,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태국에서 환율이 좀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행 기피국에 좀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 중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일어나고 나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급하게 빠져나왔고 오늘 저점 기준으로 본다면 13%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잠시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키워드 오늘도 들고 와봤습니다. 잠시 뒤에 이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 추천 종목까지 이 시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를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힘듭니다. 월요일 시작을 하자마자 시장이 너무 크게 밀렸죠. 코스피가 2.78%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장 막판에 5%를 넘겼습니다. 5.19% 빠지면서 627선의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결국에는 계엄과 탄핵 전국에 개미들만 던진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닉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저는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결국에 개인 투자자분들만 손해를 많이 가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참 힘들게 보였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장 마감되고 수급 현황을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 경험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라든지 매도 물량이 많이 잡힐 때가 증시의 저점 라인이었었던 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환율 자체도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최저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점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폭력적인 사태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방 경직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한다라고 해서 매도 실익이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저점을 완벽히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종목들을 빠르게 덜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력을 본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만 어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길게 보는 것도 괜찮지만 좀 짧게 대응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매도의 실익이 없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쓰거나 미수를 쓴 자금이 아니라면 지금은 조금 더 버티셔야 되는 장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멘토님과 한 개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정치 테마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도 유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다. 이 종목들만 간 시장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는 아무도 좀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안철수 정치 테마주들만 좀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좋았죠. 그래서 네. 이제 탄핵안 투표에 참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써니전자도 그렇고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대표적으로 안랩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11% 올라오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엮어볼 수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도 대선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선 직전 약 2년 정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저점을 찍고서 또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대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 테마주라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큰 바운드리를 잡고 본다면 대선 테마들이 좀 앞당겨졌다라는 분석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재명이나 한동훈 그리고 이 안철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이 더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테마성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치 테마주들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테마주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고 물론 결론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내가 매도할 자리를 잘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후반부에는 뱉어내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데 지금 시장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 보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치 테마주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약 3명 정도, 네. 상위 3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만 저는 매매를 해보셨으면 매매의 대상으로 놓고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선호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시점이 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되면 1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 50%, 60%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눌림목을 내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1차 매수를 들어갈 때 굉장히 비중을 많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난 정석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아예 안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다만 내가 그래도 좀 매매를 해보고 싶어, 지금 계좌를 계좌 전체의 계좌에서 10% 정도라도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장 내에 형성되어 있는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한 것, 지금 당장에는 정치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인맥 테마도 좀 인맥이 아니라 네. 인맥 테마들은 계속 강했고 정책 테마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인맥 테마와 정책 테마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 테마는 좀 약해요. 정책 테마는 좀 약하고 인맥 테마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3인조면 이재명, 한동훈 또 누구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 결과를 찾아봤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뉴스핌의 의뢰로 18세 이상 남녀 거의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권 주자로 가장 많이 선호를 한다 52.4%고요. 한동훈 대표가 9.8%,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쪽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높잖아요. 눌렸을 때 여기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2등부터 3, 4, 5등까지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한동훈과 네. 안철수가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오세훈 후보의 네. 오세훈 그 시장에 대한 정책 테마줄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 대선 때에는 이제 말씀드렸었던 요 인물들에 대한 테마들이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같은 기업들 그쵸. 주가 변동성 많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더 큰 후보 3명 것을 저는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네. 오세훈 시장보다는 안철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적으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수적인 인맥 테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좀 트레이딩을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IMBC가 상한가에 여러 번 지금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뉴스밖에 볼 게 없어요. 네. 지금 유튜브를 접속하셔도 정치적인 이슈들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동안 안 봤던 뉴스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강세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IMBC를 비롯해서 미디어 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미디어 종목들 변동성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지금 IMBC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후발주자 성격으로 YTN이라든지 몇몇 네.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IMBC 같은 경우는 2,200원대가 저점대였거든요. 11월 15일 날 저점을 찍고서 현재 주가가 4,200원입니다. 1,800원이 올랐으니까 약 80% 정도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그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물론 여기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과거에는 이랬어요. 2년 전에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대선을 앞두고 약 1년 정도 앞두고 상태에서 고점대가 나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1년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주가의 변동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간 자체가 많이 네.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 테마주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정치 테마주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과연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치 테마주보다는 조금 약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정치 테마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세 연속성 나올 수 있는데 네. 저는 굳이 우리가 지금 이 미디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메인은 정치 테마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볼 때도 2차 전지와 자율주행과 뭐 로봇 관련주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게 테슬라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치 테마가 아닐까. 그래서 미디어보다는 정치 테마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키워드 모두 트레이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주보다는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지금 시장에서도 나는 수익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미디어 종목보다는 정치 테마주 쪽으로 조금 더 변동성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디어주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세의 연속성은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전략들에 대해서도 세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여행 기피국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행 기피국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여행 관련된 종목들, 항공 관련된 종목들 11월 달 굉장히 좋았어요. 중국에서 무비자를 좀 입국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왔었고 요새 환율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고 국제유가도 그렇고 심지어 트럼프 수혜주로도 언급이 됐었던 여행 항공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가 있잖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그 네. 이슈를 지금 기회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최근 5거래일 동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지만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 합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수년째 끌고 오다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합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나왔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열어주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생겼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뭐 저가 항공주들도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여행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면서 해외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든지 여행 경보를 발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연말과 연초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를 분석할 때도 어떤 이슈를 분석할 때도 이게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 것은 저는 굉장히 이제 개선이 될 만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2025년도에 대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기대 심리 여행 수요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을 공략해 보고자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시차를 늦추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또 나을 수가 있지만 여행 경보까지 발령이 됐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환율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으로 나가는 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행 쪽이나 요 항공 쪽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 정도는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적기고 지금 이게 내재가치 기준 굉장히 저평가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정도는 괜찮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행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진단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2,400선을 내줬고요. 오늘 코스닥은 640선을 내주면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였는데요. 과연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매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상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네이버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 금융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과 기아가 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에서만 봤다시피 오늘 SK 하이닉스를 빼고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기관 매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남았던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매수입니다. 매수 목록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KB금융, SK 하이닉스, 네이버 여전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이름을 올렸고요. 매도세도 확인해 봅니다. 현대로템과 하나금융지주, 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바이오주도 눈에 띄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매도세로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상위 종목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매수세로 돌아왔던 게 알테오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과의 같은 러브콜을 받으면서 모두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JYP에 대한 강한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오늘 눈에 띄는 건 알테오젠, 펩트론, 삼천당제약 등의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매수세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매도도 확인해 보시죠. 안랩 오늘 25.57% 급등세 보여줬던 종목이었고요. 휴젤, 세트리온제약, 펄어비스, 미코까지도 매도세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 5년 내에 기술 수출을 14조로 목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사실 이 알테오젠 이외에도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또 호재로 졌었던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전날 미국 정부의 2025년 회계년도에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안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단연 눈에 띄었던 종목이죠. 이 안랩인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안랩이 코스닥 거래대금 1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추가로 또 같이 볼 종목들은 써니전자와 까뮤 ENC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시간외의 특징주였습니다. 네, 시장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럴 때일수록 다음 스텝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매매의 관점으로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일단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매매 기법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렌드에 따른 추세 추종 매매다라고 적혀 있죠. 보시다시피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다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 정도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추세라는 것이 저점대에서 돌아서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위에서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는 추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지금은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역배열이거나 추세가 꺾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연말까지 이제 우리나라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매매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추세 추종을 할 때 좀 더 성공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추세라는 말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가라는 것이 이거 셀트리온 차트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한번 올라가고요. 그리고 쭉 한번 내려오는데 이건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라는 거 그리고 하락 추세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상승 추세,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매를 좀 잘 못하더라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내가 매매를 정말 잘해야지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속에서 하락 추세가 지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종목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메리트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상승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했다라고 해보죠. 이 자리에서 매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캔들이 아니라 이 선을 한번 보세요. 요 윗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질 수가 있는데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리더라도 주도주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 물리더라도 주도 섹터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추세가 어쨌든 상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기회는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는 매매하시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좀만 버티면 다시 올라와서 매도할 기회를 주거든요. 하지만 하락 추세일 때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굉장히 매수를 잘했죠. 단기 저점에서. 근데 여기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내가 매수는 정말 잘했는데 매도를 못하면 다시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일 때는 주식 매매를 할 때 그 성공률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상승 추세 때와 하락 추세 때는 매매하는 형태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추세를 타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추세를 타고 주가가 움직인다. 주가는 추세를 타고 움직인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지만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혹은 추세가 돌아서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업종군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평범한 상황에서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업종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업종 중에서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 되냐면 다음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우상향이거나 반전을 하고 있는 쪽에서 그중에서 뭘 해야 되냐면 주도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도 섹터. 우리 올해 연초에는 반도체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변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중순 이후에는 뭐죠? 중순 이후에는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끌고 왔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만들어지거나 우상향에서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쪽 중에서 주도 섹터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고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군들이 밀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서 있는 기업들, 업종군들이나 그중에서 이제 주도 섹터를 공략한다면 내가 잠깐 물리더라도 수익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중에선 시장을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에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히든라인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릴 텐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분석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업의 PBR이 어떤지, PER이 어떤지, ROE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 거래 대금까지는 우리가 꼭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추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쪽 혹은 바닥에서 돌아서는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디를 해야 되느냐? 주도 섹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이 주도 섹터를 주도주라고 이렇게 좀 변경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업종 자체가 돌아선다라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약할 때에는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히든 라인 매매 기법. 제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지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MACD라든지 RSI라든지 이런 보조지표들이 있죠. 이런 보조지표라는 것은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라는 주지표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보조지표를 많이 보시는데 더 중요한 건 주지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주지표인 이동평균선을 제가 살짝 변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은 속임수가 너무 많습니다. 속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변형을 한 것이고 이 히든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는 종목들은 히든라인에서 포착이 안 돼요. 포착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약 2,000여 종목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일단 분류를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00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100종목을 찾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500종목 중에서 100종목을 찾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500종목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히든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 추세가 꺾여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매매함에 있어서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나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거나 전환을 하는 거, 꺾이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근데 반등이 나오는 초입에서는 히든라인에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안정권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나 업종군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살아있거나 혹은 전환이 되는 것들을 선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3가지 선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요 다음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빨간 선, 검정 선, 파란 선, 3개의 선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다음 화면을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시면 여기 보셨을 때 지금 여기 잘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라인이 있어요. 빨간 라인이 있고 그 밑에 파란 라인이 있고 그 밑에 검정 라인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근데 이 빨간 라인 위에 캔들이 있을 때, 빨간 라인 위에 캔들이 있을 때가 어떤 시기냐면 추세가 돌아서고 있다는 시기예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졌거나 장기간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전환을 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적자 회사거나 갑자기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혹은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빨간색 위, 제가 히든라인이라고 3가지 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 중에서 빨간 선 위에 있을 때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 히든라인 하단에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히든라인이라는 거 HTS에다가 설정하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요거 HTS에다가 설정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서 만든 기술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요 히든라인이라는 거 HTS에다가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요 빨간 선 위에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뭐 거래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히든라인을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 라인이 제일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정색 라인이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매도 타점이에요. 여기서 매도 타점. 물론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혹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먼저 매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끌고 가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 시그널이 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3가지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거고요. 공략을 한 이후에는 검정선이 닿을 때까지는 보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한 번만 좀 더 크게 보여주시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빨간 선 위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빨간 선을 다시 이탈을 하거나 여기 밑에 바로 밑에 있는 파란 선이죠. 여기에 닿으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거 3가지 선 그어놓으시고요. 빨간 선 위에서 매수하시면 수익 납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정말 나쁜 놈이겠죠.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빨간 선 위에서 매매하셨을 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승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혹시 다음 화면도 있으면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도 지금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빨간 선 위에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돌아서 있는 종목군들에서 선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만약에 밑에 이탈이 되죠. 밑에 보시면 바로 검정선이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 선 밑에는 파란 선이 나올 수도 있고 검정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빨간 선, 파란 선, 검정선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빨간 선, 검정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검정선 이탈할 때 손절하시면 돼요. 이 손절 라인대가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빨간 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매매 생각보다 잘하세요. 10종목을 선택하시면 5종목, 6종목, 7종목은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열어보면 왜 수익이 안 나는지 아시나요? 왜 수익이 안 나냐면 내가 승률은 높아요. 내가 선택한 종목이 수익이 난단 말이죠. 10종목 중에서 6종목, 7종목이 수익이 나면 산술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 계좌를 보면 왜 손실이 나냐면 수익 나는 종목들은 빨리 챙기고요. 손실 나는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추세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추세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난 종목을 잘 봐. 난 매매를 좀 할 줄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은 조금밖에 안 나고 손실은 엄청나게 크게 나거든요.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HTS에 설정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QR코드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HTS에다가 이동평균선 같은 거 설정해 놓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든라인을 딱 설정을 해 놓으시고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공략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검정선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 사실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동평균선도 응용이 가능한 것처럼 제가 이 히든라인에 대한 사용법들도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검정 라인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익절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검정 라인이 굉장히 무식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때는 2차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앞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익절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검정색 라인이 올라왔을 때 여기가 또 공략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매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 좀 내시고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추천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도 늘 열려있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강조를 했던 이유가, 오늘 추천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왔어요. 사실 네. 목표가 도달 종목을 12월 달 한 달 동안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고, 요새는 좀 전문가님들에게 추천 종목을 받는 것조차 좀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12월 4일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이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00원으로 제시가 됐었고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5,290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수익률은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기업이죠. 사실 좀 뜬금없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정책 테마로 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이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히든라인 상단부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제 화면에 제가 좀 띄워놨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빨간 선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빨간 선인데, 빨간 선 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면서 주가름이 잘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5,2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5,500원까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네. 입장에서는 4,900원을 이탈하면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매수했었던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손절가도 올리는 거고요. 목표가도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트레일링 스탑 로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부터 익절가는 4,900원이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5,500원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시에 매수 타점이 4,440원, 매수가의 목표가는 5,200원이었는데요. 목표가 상향이 됐습니다.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같이 상향이
되면서 4,900원으로 제시가 됐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종목 중에서 아가방 컴퍼니만큼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속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들도 참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한 종목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우리 아침 방송에서 네. 반도체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 전문가가 반도체를 왜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달부터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만 업황이라든지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차트가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저는 반도체가 전부 다 돌아선다라는 관점은 아닌데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기업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계속해서 좀 특이한 흐름을 네. 보여요. 지금 한미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상반기 때 반도체를 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꺾여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해서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지만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증착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고 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이닉스와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료가 저한테 있네요.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보여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중국 쪽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미국과 대만 쪽으로도 이제 수출이 다변화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독자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자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많이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더라도 SK하이닉스 양이나 중국향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이렇게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뭐 증착 장비나 이런 장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화면도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글로벌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반도체 매출 성장률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4년도 제가 초록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가장 우측 보시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반도체 쪽도 이제는 좀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낙폭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은 아직까지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저는 추세를 돌려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반도체 기업을 말씀드려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500원. 손절가는 28,500원. 손절가는 제가 10%도 안 잡았어요. 한 7, 8%만 잡았거든요. 이것도 이 히든라인에 제가 좀 적용을 해서 잡은 손절가이기 때문에 이건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계속해서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부정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인 만큼 조금 더 귀 기울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도 차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가 32,500원, 손절가 25,800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은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0221288566번을 통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 한 가지를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S넷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히든라인 상단부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데 자꾸 올라와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통합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와닿지는 않나요? 내용 자체가 뭐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통합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과 네트워크 통합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또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보수 유지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왔었던 이유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게 있어요. 네. 이 S넷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굿어스라고 하는 연결 자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PPT를 그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해 왔는데, 네. 좌측 상단에 굿어스라는 회사가 있죠. 저 회사의 지분을 70% 정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S넷이. 근데 굿어스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 솔루션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굿어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관이 되면서 S넷 쪽과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견고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PBR 밴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이 기업이 상장된 이후로 지금 가장 우측에 있는 저 파란색 선을 지금 찍고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저희가 역사적으로 PBR 기준으로 가장 저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를 찍고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단 S넷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또 한 번 히든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히든라인 상단부와 121선의 동시에 지금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65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온 종목이긴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히든라인에 포착된 종목이라는 점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 4,800원, 손절가도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022128에 8566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쪽으로 한 가지를 더 들고 오셨는데, RF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살펴보니까 모바일 쪽 하며 여러 가지 묶여있는 좀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삼성페이라던가 무선 충전 기술, 그리고 5G, 휴대폰 부품 여러 가지가 좀 묶여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RF텍은 좀 간단히 하고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갔으면 네.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종목에서 이 히든라인을 좀 설명을 드릴 거라, 지금 RF텍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예요. 뭐 5G 장비 위주로도 엮이고요. 무선 충전으로도 엮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히든라인 상단에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거래 줄면서 많이 조정받았는데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0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 그러면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제가 지금 제 화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PPT로 준비한 내용에는 이게 좀 표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지열 냉난방 관련돼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리튬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도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선침해한다라는 느낌, 선침해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공략을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빨간 선 옆에 검정선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이 검정선이 올라오면 입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검정 라인이 밑에서 올라올 때 만약에 내가 보유 물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한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오릿 에너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종가가 1,500원인데 내일도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도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1,400원 이하의 가격을 준다면, 1,400원 이하의 가격을 준다면 목표가는 1,850원, 손절가는 1,22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히든라인을 살짝 변경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니까 지오릿 에너지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4가지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켜보시면서 나도 한번 관심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에 8566번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불확실성이 큰 정치적인 이벤트 말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 찾아보니까 탄핵 이슈 이후에는 주가가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연말 연초에 미국의 FOMC라던가 미국의 부채 한도, 예산안 등의 다양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몰려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트레이딩 전략에 있어서 꼼꼼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포트폴리오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전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